안녕하세요. 즐거운 언어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뉴스에 오프라인 개학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5월 11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오프라인 개학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3학년들이 등교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금방 등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등교를 해도 아마 예전과는 생활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일단 학교에서도 여러 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완벽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일단 급식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다 각자 따로 앉아서 칸막이가 쳐진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교실에서도 항상 시험대하고 앉아 있어야 될 거고, 뭐 쉬는 시간 이럴 때도 뭐 335 모여 있는 게 금지가 될 겁니다. 그래요.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될 거예요. 그래도 매일 집에서 컴퓨터랑 씨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친구 얼굴이라도 멀리서라도 보는 게 낫지 않나? 학교만 안 나오지 학원이랑 시내에서 이미 만나고 있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도 일단 뭔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언어생활 세 번째 시간, 담화의 개념과 특성 중에 담화의 특성에 대해서 교과서 활동을 바탕으로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담화의 개념을 활동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즐거운 언어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담화의 특성을 알고 그것을 고려해가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실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페이지 122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담화의 특성에서 지금 우리 2학년 1학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내용상 특성에서 통일성에 대해서 배우고 형식성 특성에서 응립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통일성은 우리 독서에서 그리고 작문에서 읽기와 쓰기에서 이미 한번 다뤘어요. 글을 쓸 때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만 써야 한다.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이 하나의 주제,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결국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전체 내용이 하나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게 통일성입니다. 담화에서는 말하기, 듣기 이 과정에서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어떤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화제에서 갑자기 막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가, 듣는 사람이 다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했던 주제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말 대잔치? 막 이렇게 남이 이야기하면 나는 저 이야기하고 막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들은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은 담화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성 특성에서 응집성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지시어나 접속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이렇게 긴밀한 연결관계를 만드는 그런 의사소통 담화가 이제 응집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과 응집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활동 봅시다. 다음 방송 대본에 드러난 담화의 특성을 이해를 해보자. 해설자가 이게 VJ 특공대 대본 같아요. 그 생활의 달인, 맛집 이런 거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매콤달콤한 양념장에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목소리로 TV에서 들어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해설자가
매콤달콤한 양념장에 온몸을 푹 담근 국민 분식 떡볶이. 그리고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로는 가장 먼저 생겼다는 달인의 가게. 처음이라는 특별함도 있지만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에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숭덩숭덩 자른 두꺼운 쌀떡과 달콤하고 담백한 양념 맛에 한 번 먹으면 자꾸 생각난답니다. 매콤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혀 맵지 않아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긴다는 달인표 떡볶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할지, 자, 활동을 통해서 봅시다. 먹는 대본에 드러난 담화의 특성 중에 첫 번째, 다음 손님들의 반응 중에서 가해 넣기에 적절한 것과 그 이유를 말하기. 123페이지 1번에 보면은 손님 1은 몇 년 동안 가게 문을 닫은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주인 아주머니가 성실하세요. 손님 1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인 아주머니의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 2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념이 잘 배어 있으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진정한 떡볶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손님은 떡볶이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해설자가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 다음에 손님이 대답하기를 당연히 맛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에 넣기에 적절한 것은 손님 2의 발언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달인표 떡볶이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시면 맛있다고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가 약간 어색하죠. 앞부분에서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느냐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맛있다. 조미료 뭐 써요? 요새 막, 완두콩 같이 생긴, 연비, 이거랑, 옛날에는, 미비, 이런 조미료들,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걸 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걸 어떤 걸 쓰면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라는 것은, 접속어인데 접속어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어에는 순접, 역접, 이접 이런 다양한 접속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제 서로 반대되는 내용으로 묶어주는, 연결해주는 접속어는 주로 역접의 접속어, 그러나 같은 것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느냐고 합니다.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앞에서 조미료가 들어간다. 근데 뒤에서는 안 들어간다.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접의 접속어 그러나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나 같은 역접의 접속사와 이제 쓰임이 같은 접속사들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더 있기는 한데 일부 문제집이나 문제에서는 여기에 이제 그런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같은 경우는 그러나와 역할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하지만은 이렇게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상반된 내용일 때, 서로 반대되는 내용일 때 연결해 주는 경우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같은 경우는 그러나 하지만이 역접의 접속어라면은 그런데는 이제 전환의 접속어예요. 화제가 바뀔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제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느냐고 합니다. 이것은 조미료를 넣는 것에 관한 화제를 다루는 문장이었는데 그 뒤에는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라고 화제를 전환시켰다 해서 이렇게 그런 데까지도 허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자연스럽죠? 네, 이렇게 접속어를 좀 어울리는 것들을 사용을 해야 이렇게 응집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촬영을 하는데 기자재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학교에 좀 사달라고 했더니 그 핸드폰 세워두는 삼각대랑 그리고 리모컨 이제 핸드폰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여기서 녹화했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사줬어요. 근데
그 리모컨을 지난번에 한 번 촬영하고 떨어뜨렸더니 바로 엄살이 나가지고 예, 다시 리모컨 없이 뭐 중간중간에 핸드폰이 전화 오거나 꺼져버리거나 하면은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에 뭔가 편집이 어려워가지고 영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미료가 안 들어갔대요, 떡볶이가. 난 조미료 들어간 떡볶이가 맛있던데. 그 자극적이고 뭐 달고 뭐 이런 신전 뭐 이런 것들이 좋던데 뭐 자연스럽게 막 그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떡볶이 먹으면은 다음날 배 아프고 뭐 힘들고 하는 건 똑같지 않나? 그런 것들은 덜 아픈가? 그래서 조미료가 안 들어간 떡볶이래요. 화학 조미료 없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달인만의 특별 비법. 세월 속 오랜 내공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쌀떡볶이는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좀 흐물흐물하고 좀 별로 그 밀떡이 그나마 씹는 맛도 좀 더 있고 그죠. 그래서 밀가루하고 달리 쌀로 만든 떡볶이는 양념이 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다들 맛이 없나 봐요. 쌀떡볶이는 싫어해요. 쫄깃한 쌀떡볶이의 단점은 자칫 잘못하면 밍밍할 수 있다는 것. 다리는 그 단점을 잘 극복했답니다. 일반적인 쌀떡볶이와 동시에 물에 넣어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보았는데 금세 하얀 민낯을 드러내는 일반 쌀떡볶이와는 달리 몇 번을 헹궈내도 두꺼운 양념옷을 자랑하는 달인표 떡볶이. 이거는 양념에다가 굉장히 오래 삶아가지고 안 먹혀지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달인이 일반 떡볶이하고 차이점이 그것이에요. 자, 그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시어죠.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을 하게 되면 문장이 괜히 길어지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들은 내용을, 긴 내용을 다시 들어야 되니까 지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흥미를 잃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반복하는 내용들을 생략하고 대체해서 사용하는 날로 지시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가리키는 내용을 찾아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 떡볶이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떡볶이하고 차이점은 쌀떡볶이는 일반 쌀떡볶이에 비해 달인표 쌀떡볶이는 헹궈도 양념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 그 양념이 잘 배어 있다. 이게 반복되는 문장이었고 그것을 이제 지시어가 생략을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은 금세 하얀 민낯을 드러내는 일반 쌀떡볶이와는 달리 몇 번을 헹궈내도 두꺼운 양념옷을 자랑한다. 이게 그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의 역할은 같은 표현, 이렇게 긴 문장이 반복되면은 이렇게 좀 지루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체해서 생략해주고 대체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그런 지루함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문장 구성을 이렇게 이뤄나간다. 그래서 이 지시어의 역할로는 같은 표현의 반복을 피해 답안을 더욱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다. 말을 잘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통일성과 응집성을 지켜주면은, 내용이 관련 있는 내용만 말하고, 이렇게 지시어나 접속어를 잘 활용해서 문장을 구성해서 말을 하면은, 이제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의사소통 자체가 더 즐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즐거운 언어 생활이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담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담론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워보면은 담화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고 결국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하고 접속어나 지시어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 뜬금없이 이렇게 다른 접속어들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담화의 주제와 다른 내용을 넣지 마라. 지시어나 접속어는 적절하게 사용을 해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도 이게 촬영이 참 뭔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 다양한 강의들을 듣고 있으니까 또 일주일에 한 번이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휴일이 좀 섞여 있어서 그런가 되게 금방금방 촬영한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한 세네 번 더 촬영하면은 우리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또 그 피드백을 보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단 마이크가 굉장히 열악해요. 이게 엄청 오래되고 좀 부실한 건데 그걸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증폭을 해서 엄청 키워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만큼 크게 키워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그래도 작다 하면은 스피커를 좀 더 좋은 거를 쓰시는 게 어떨까? 이어폰 끼고 들으면 잘 들리던데, 그래도. 아니면 그냥 컴퓨터로 틀어도 크게 작지는 않던데, 어디 지하철 주변에서 기차 와는 소리랑 같이 들으시나? 그리고 그 피드백들 보면은 그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서평에 관해서도 계속 불만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서평을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 마세요. 가지지. 그냥 독서 일기 쓴다고 생각을 하고 간편하게 그냥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글쓰기 장문 부분에서 이번 2015년도에 개정된 새로운 교육과정 내용이 창의적 독해를 하고 나서 그 창의적 독해를 바탕으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내면화하는 그런 글쓰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글을 읽고 그것을 내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지어서 나간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독서 서평 쓰기가 굉장히 붐처럼 번지고 있는 활동인데, 먼저 처음 시작했던 선생님이 교육 과정에다가 이렇게 책 한 권 읽기라는 독서 내용을 실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학기에 책 한 권 이렇게 읽히는 게 의무적으로 국어에서 이제 배정이 되었는데, 그 선생님은 학교에서 일주일에 서평을 한 편씩 써내게 한대요. 노트에다가 한 사람마다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독서 서평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수업든 마지막 그 주의 마지막쯤에 있는 수업에서 항상 그것을 제출을 하고 그것을 검사를 받고, 그 선생님은 그 노트를 걷어 가지고 그 노트에 나온 내용들을 읽어보고 하나하나 피드백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 책과 내용과 자신의 경험, 모든 깨달음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 밑에다가 이제 짤막하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형태로 수행평가를 매긴대요. 그래서 들으면서 저거 참 괜찮다, 언제 한번 활용해보면 좋겠다, 근데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어렵겠다, 중학교 1학년을 벗어나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매주는 사실 저도 부담스러웠고, 200명을 이렇게 매주 200개의 글을 노트를 검사를 하고 답을 쓰려면은 한
하루 이틀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은 날을 새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았고 한 2주에 이제 서평 하나 쓰기 혹은 한 달에 서평 하나 쓰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수행평가가 조금 계획했던 것에 차질이 생겼죠. 그래도 계약하기까지 앞으로 한 3주 남았는데 그때까지 책 한 권 읽고 그것을 반해서 쓰는 것은 크게 부담스럽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은 시간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